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공학 수학에서 가장 나는 개인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 약간의 비선형 미분 방정식도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비선형은 일개 비선형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게 개수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몇 곱절은 더 풀기가 어려워요. 이 미분 방정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꽂히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물리현상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미분의 횟수가 최고로 맥시멈 들어간 것이 주로 대부분의가 이게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 예외적으로 막 4개까지 올라가고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건축물을 하다 보면 탄성체 같은 건축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뼈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H빔 같은 걸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 H빔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 자체 무게에서 이렇게 휘어진다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4개까지로 미분이 4개 폴스 오더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 2개로 다 대부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은 뭐 얘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주로 굉장히 이걸 많이 물어보고 편입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거의 이게예요. 이게. 일개도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주로 타겟이 이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는 아마 47페이지일 거예요. 47페이지에 제2장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오더라고 하는 것은 미분의 횟수를 뜻하죠. 그게 이제 이게라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형 여기서 이제 주로 타겟이 뭐라고요? 선형이라고요. 선형. 비선형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내용에는 비선형을 푸는 것도 있어요. 간혹 자주는 아닌데 간혹 시험에 나와요. 뭐 편입이나 이런 데도 간혹 시험에 진짜 간혹 자주는 아닌데 간혹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뭐 얘기를 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우리가 하던 거 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그 섹션을 이제 2.1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구조가 어떻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요? 기본 개념이라는 것으로 섹션 2.1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단순히 기본 개념이라고 안 써지냐? 기본 개념이라고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선형 이게인데 비선형인 그런 것들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풀 수 없는 거는 낼 수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도 못 푸는데 그걸 어떻게 시험에 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다 풀 수 있는 것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라그랑주라고 하기도 하고 라그랑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프랑스 사람인데 라그랑주 개수내림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차수축소법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이게 차수축소법이라고 하는 시험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약간 말이 조금 그래요. 이 차수하고 우리가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차수가 아니라 디그리가 아니라 오더예요. 오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개라는 말을 써가지고 개수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차수축소법을 개수내림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차수축소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차수하고 개수는 약간 다르다고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 개념이 세팅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 상수 계수를 갖는, 여기서는 이제 비제차는 추후에 할 거고 제차,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이요. 해가 어떻게 되는지. 심플합니다. 이거는 그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다 탁 해가지고 맞춰서 탁 넣으면 돼요. 그럼 금방 호록 구해져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 공식이 유도되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는데 굳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다가 한번 따라 해보고 잘 이해가 되네 뭐 이런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이 뭐냐 하면 상수계수가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점점 보편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해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낼 것인가에 대한 상황으로 상황을 자꾸 가져가는데 그중에 바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 일반적인 아주 보편화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보편화된 상태로 우리가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오일러-코시 미분 방정식이에요. 오일러-코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오일러-코시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 오일러-코시 거기 아마 그 교재에는 오일러-코시 미분 방정식이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이게 제차 정확하게는 요 내용에 들어가요. 이게 제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사람 이름이 붙었잖아요. 맞죠?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빈번하게. 그 다음에 2.4 여기에 2.2와 2.3은 전부 다 주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하면 제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제차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루는데 2.4로 딱 넘어가 버리면 제차를 다뤘으니까 우리가 제차보다는 비제차가 더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뭐로 제차에서 비제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비제차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쪽에 잠깐 보실래요? 요게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제차예요. 맞죠? 그런데 요게 y' 더하기 px의 y는 qx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제차가 아닌 비제차가 딱 돼버려요. 얘보다는 얘가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왜? 여기 qx를 0으로 놓으면 제차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보편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이 제차 방정식의 이쪽에 보셔야 돼요. 해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C의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의 dx 이런 구조의 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섹션 1.7에서 이 공식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 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px의 dx 더하기 px 거듭제곱 더하기 2의 이게 쭉 끝에가 잘 안 보인다. 밑에다가 쓸게. 내가 이쪽에 더 나가질 못해가지고 더하기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제차에서는 요 부분이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고 이게 1.7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2장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뭐예요? 이 비제차 텀이 여기 Q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Q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비제차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제차항.
그럼 비제차항이 반영되어진 해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특수해라고 그런다. 1장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겠지. 비제차 텀이 반영된 해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비제차 텀이 반영된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할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서 할 건데 그러면 그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 하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비제차 이계선형 미분방정식의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했던 그 미정계수법이에요. 그 계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근데 그걸 내가 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자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여기가 determined가 결정되어진 이런 뜻이죠. 이게 수동태예요. 그 개수가 지가 결정되고 싶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지고 결정시켜주는 것이 개수 입장에서는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직 결정되어져 있지 않은 개수라고. 그래서 미정개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걸 우리가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뜻 속에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 같은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풀어주는 이유가 이게 수학자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갖다가 막 갖다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내용하고 어떻게든 맞는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갖다 쓰는 거라고.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런 것 이해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뭘 이해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사고의 좌치, 사고의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수능 준비하고 할 때 국어의 그 독해 지문 막 읽어내고 그걸 이제 요즘에는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여기 문해력에는 그럴 문자 이걸 뜻하고 해자는 해석하다 이런 뜻이고 그 능력이야. 그러니까 글을 읽고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어. 근데 읽고 나가지고 그게 뭔 뜻인지 몰라. 그럼 문해력이 빵점이란 얘기지.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읽어내는 능력, 그걸 문해력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 문해력은 단어 하나하나만 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의 뜻만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해력이 읽혀지는 게 아니죠. 맞죠? 그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냐? 이 문장을 썼느냐? 이거를 읽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보통 그 학원이나 또는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문의 사설 같은 걸 읽어보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신문의 사설은 빵점이에요. 논리가 개판이야. 상식적인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안 맞아. 그 뒤쪽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물론 행간을 읽어내는 게 맞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신문 사설을 읽어가지고는 그 문해력을 기를 수는 없어요. 완전히 그 문해력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문 사설을 읽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전을 읽으세요. 고전. 동서양의 고전을 읽어가지고 그 문해력을 읽어내세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고전을 막 수백 권씩 읽을 필요는 없어요. 수백 권씩 읽으면 좋죠. 읽으면 좋은데 한 권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러면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글 쓴 사람의 도대체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 행간, 줄 사이에 있는 그 뒤에 수묘에 있는 그 간격을 읽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뭐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 생각이 아니죠. 그냥 막 떠오르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아니죠. 그건 잡생각이죠. 잡념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제차 항이 반영되어져 있는 나중에 여기 상에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비제차 항이 반영되어져 있는 해를 우리가 특수해라고 부를 건데 이 특수해 어떻게 구하겠는가에 관한 논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미생계수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역연산자법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연산자법.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한 큐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연산자의 역이라고 하는 거 역함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분과 적분은 서로 뭔 관계에 있어요? 역연산 관계에 있어요. 더하기 빼기는 역연산 관계에 있죠. 2를 더했다가 빼주면 뭐예요? 더하기 전 상태가 돼버리죠. 미분했다가 적분해버리면 뭐예요? 미분하기 전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관계를 역연산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2를 곱했다가 2를 나눠주면 뭐 해야 돼요? 곱하기 전 상태가 돼버리죠. 이런 걸 역연산 관계에 있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주 때로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게 이제 매개변수 변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변수 변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매개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지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가 곤혹스러워요. 요 부분에 들어가서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저런 이름을 붙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간략하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세 개가 2.4, 2.5, 2.6이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2.4에서부터 2.6으로 이렇게 진행할수록 뭐가 되냐면 보편성을 띄어요. 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미정계수법보다는 역연산자법이 조금 더 보편적이고요. 역연산자법보다는 매개변수 변환법이 더 보편적이에요.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요 시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들어요. 듣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또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또 얘기할 텐데 그러면 바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이 방법을 쓰면 가장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방법을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적분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분이 거지 같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거지 같은 경우라는 건 쉽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4 미정계수법이나 역연산자법이나 매개변수 변환법 중에 그 문제에 딱 맞춰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시험에는 사실은 편입시험이나 이런 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편입시험에는 빈도로 따지면 공학수학의 빈도로 보면 이 부분이 아마 거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2.1 기본 개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기본 개념의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여기가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요. 이것의 정의가 뭔지 보면 자, 설명 및 정의인데 정의는 안 쓸게요. 설명이라고만 할게요. 이거 쓸까? 또 쓰다가 안 쓰면. 자, 이거 1장에서 사실은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ANX 여기에 Y에 뭐 NX 이렇게 했어. 이거는 다 했던 내용이어가지고 여기 n에 Y에 DX에 n 더하기 A에 n-1 X D에 n-1 Y 여기에 DX에 n-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간다고. 그래서 뭐 A1X에 dy dx 더하기 H2X에 Y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이거 GX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 지금 요게 n번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n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개를 다루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n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물론 요 텀이 이게 뭐예요? 비제차 항이에요. 이게 n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개를 다루고 싶은 거죠. 그럼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n 대신에 2가 되면 A0, A2에 X에 D 이렇게 쓸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갑시다. 2 대신에 뭐예요? Y2' 더하기 A1X에 Y' 더하기 A0X에 Y는 GX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선형이에요. 이게 선형이고 이게 비제차. 비제차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렇게 돼. 그런데 이개이기 때문에 요 이개항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나눠요. 얘를 나눠주면 Y2' 더하기 A2X분의 A1X에 Y' 더하기 A2에 X에 A0에 너무 막 썼다. A0X에 Y는 A2X분의 G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A2X분의 A1을 PX A2분의 A0X를 P, Q, X 그 다음에 A2분의 GX를 RX라고 놓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Y2' 더하기 PX Y' 더하기 QX의 Y는 RX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선형 미분,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 모양으로 상정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풀면 돼.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건데. 이해가 됐나요? 보통은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 설명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같은 거라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자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봅시다. 계속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 갖는 미분 방정식은 자 이거죠. Y2' 더하기 PX의 Y' 더하기 QX의 Y는 이게 RX라는 이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형. 선형 비제차. 비제차 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형 비제차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막 써요. 막 쓰니까 그건 뭐 그게 그렇게 비제차가 먼저 나오느냐 선형이 먼저 나오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에서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에 RX가 0이 되면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제차라고 불러요.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제차. 영어 표현을 번역한 거예요. 이거를.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그런다. 근데 여기에 Rx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미분방정식에서 여기의 식에서 여기 식에서 이 부분이 안 없어지잖아요.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어서 자기 역할을 계속 자기 존재성을 과시한다고. 맞지? 그랬을 때를 우리가 이런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때를 0이 아니어서 살아는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재차 미분방정식은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재차 미분방정식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는 비재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보면 재차 미분방정식이 영어 표현이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차가 아니에요. 여기에 B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정접두어 non을 붙여요.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난 대신에 in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해요. 또는 뭐 on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non을 붙여가지고 써요. non-homogeneous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보편적으로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비재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차보다는 비재차가 어쨌든 항이 하나라도 더 살아있으니까 더 어렵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봅시다. 아마 교재의 넘버링 이게 원 숫자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교재의 원 숫자는 여기 요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1번으로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 이거를 번호를 매기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땡겨지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세 번째인데 나는 이제 판서는 세 번째인데 교재로는 이제 아마 4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초기값 또는 초기값이라고 하기는 초기값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y2' 더하기 px에 y' 더하기 qx의 y는 rx라는 이게 이제 비재차 선형 미분방정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미분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초기를 보통은 이제 초기 x가 0일 때의 조건을 집어넣는데 굳이 0일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x0일 때 함수값 y0와 x0에서의 미분 일개 도함수 미분계수가 그거를 이제 교재에는 내가 이걸 뭐라고 썼나? y0 프라임이라고 써놨는데 y0 프라임 여기 프라임은 y0를 미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미분 계수 값을 이렇게 수예요. 이거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수.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기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초기 문제라고 그러지 왜 초기값 문제라고 그러냐 하면 요게 값으로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함수값 미분 계수값 해가지고 초기에 x0라는 스타트 딱 끊었을 때 그 값으로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값으로 주어지는 조건이라 해서 초기 조건이라 초기값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여가 됐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우선 이렇게 듣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이해가 되고 나면 서머리를 딱 하면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사항들이 다 이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4번으로 되어져 있지만 교재에는 이게 이제 5번으로 되어져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경계값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영어 표현 안 써놨는데 아마 교재에는 써져 있어요.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IVP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IVP라고 그래요.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초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니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그래서 그게 주어져 있다. 컨디션.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영어 표현이 거기에 없나요? 아, 이거 쓰기 싫은데. 컨디션이라고. 두 개 있으니까 S 이렇게 컨디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듣고 나면 여러분들 이해하면 쉬운 거고 이해 못하면 어려운 거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 별거 없는 거고 자기가 모르면 어려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면 개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경계값 문제는 경계값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바운더리 밸류라고 그래요. 바운더리 밸류. 됐죠? 그래서 이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줄여가지고 보통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따가지고 써요. 그래서 BVP이라고 이렇게 써요.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봅시다. y2' 더하기 px의 y' 더하기 qx의 y는 rx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인데 이 미분 방정식에다가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y의 a는 ya, 그 다음에 y의 b는 yp라는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ya하고 yp는 값이에요. 수예요. 수. 함수 값. 수. 즉 함수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갔나? 여기서는 이게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경계 조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이 경계 조건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어요. 초기 조건하고 경계 조건하고 이게 두 개를 믹스 시켜가지고 믹스된 형태의 경계 조건을 조건을 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경계 조건이냐?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여기에 x는 a하고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만 이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봐요. 여기 밑에다 합시다. 어차피 또 지워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x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x축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라는 요 안쪽에서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데서는 이 바깥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요 안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끝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는 이 y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이 정의역에서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쪽 끝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정의역의 뭐야? 끝이라니까 경계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 경계에서 함수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경계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값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납득이 되셨나요? 용어가 그렇게 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해하면 뭐 없어요. 개풀. 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로 가봅시다. 이게 칠판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항은 뭐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얘기해 나갈 때 우리의 관심사항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회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기죠. 맞죠? 그건 뭐 경계값, 여기 초기값 문제고 경계값 문제고
미분 방정식 그 해 어떻게 구할 건데? 이해가 됐나? 그럼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퀘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게 선형 제차,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미분 방정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선형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고요. 퀘션이. 어떤 질문이 생겨요? 나는 이거 풀어가지고 해 찾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해가 찾으려면 뭐 해야 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해가 있거나 없거나. 맞죠? 그러니까 해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던져야 돼? 해를 마냥 찾으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열심히 찾았어. 아씨 안 찾아져.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지. 내가 정확한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해 접근을 못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했거나. 맞죠? 그러니까 해를 찾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그걸 뭐라고 해요? 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해의 존재성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yes, no 이렇게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어요. 수학에서는. 있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없다면 끝이지 거기서.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없으면 거기서 끝이지. 찾거나 말 없는데 어떻게 찾아? 맞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해가 존재한다면 여기 가정법이에요, 여러분들. 뭐뭐 한다면 하면 영어에서 if 된 구문이죠. 뭐뭐 한다면 있다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있다면 몇 개 있겠는가? 존재한다면 여기에 질문은 유일한가? 이런 순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존재성 정리와 그 유일해의 존재성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한 답변이 거기 교재에 있어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정리, 유일해의 존재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차, 비제차 얘기 안 하죠. 맞죠? 일반적으로 비제차보다 보편적인 비제차인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가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 거기에 보면 이게 유일해의 존재성 존재하는데 뭐 한다고요? 해가 유일하게 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이 y2' 더하기 px에 y' 더하기 qx에 y가 rx라는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기 조건까지 보통은 이제 이거 정리에 증명된 게 초기 조건이 부여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x 지루일 때 이게 y 지루가라는 초기 값이 y 프라임 x 지로일 때 이게 이제 y 지로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초기 조건이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이 자 여기 보세요. 해가
이걸 이렇게 쓸까요? 스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유일하게 존재해요. 여기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 하면 여기 보세요. P, Q, R이라는 것이 연속이 되면 여기에 PX, QX, RX가 이 미분 방정식이 모델링 되어져 있는 고기에서 연속이고, 물론 이 초기 조건이 이 미분 방정식에 이제 그 정의된 여기가 이런 뜻이에요. 물론 보통은 이제 잘 안 쓰는데 이 미분 방정식이 이 함수가 y라는 함수도 PQR이 다 잘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을 뜻하는 거예요. I 구간을 뜻하는 건데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뭐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여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것이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 내에 있는 x0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선택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서는 함수가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이 i라는 구간에서 관심 있는 거지 이 구간을 벗어난 데서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and 여기에 x0가 여기에 i라는 데서 이렇게 가질 때 이게 뭐가 되면 연속이 되면 해가 뭐 한다고요?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정리로서 증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를 증명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그럼 퀘션 1과 퀘션 2에 대한 답변이 됐죠. 자, 추가적으로 여기 조금 보면 오늘 1시간에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시간에 커버가 안 될 것 같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금 여기가 2번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그 48페이지의 그 내용의 2번인데 우리가 여기 미분 방정식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기에 요 내용이 이제 2번입니다. 교재 2번. 요 타이틀이 2번이에요. 요 타이틀이 2번 타이틀이고요. 여기에 이제 3번이 이거예요. 또 뭐 별거는 아닌데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선형성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별게 아닌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제차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설명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요 미분 방정식에서 요 미분 RX가 0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제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스타라는 식을 하나 놓으면 y2' 더하기 px의 y 프라임 더하기 qx의 y는 0이라는 요 식을 딱 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미분이 2번 들어가고요. 이거는 선형이고요. 그리고 제차예요. 호모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풀었더니까 and y1과 여기 보셔야 돼요. y1과 y2가 어떻게 풀었더니까 여기까지 알아요. 이 제차 미분 방정식의 이 y1과 y2가 이 제차 미분 방정식 이 스타의 해라는 걸 알았어요. 해라는 걸. 그러면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주장이 여기에다가 이 각각의 해에다가 다른 걸 곱하는 건 아니고 상수를 곱하는 거.
그러니까 C1Y1 더하기 C2Y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선형대수학에서 여러분들 하게 될 텐데 이거 여러분들 선형대수에서 듣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해 Y1하고 Y2의 Y1과 Y2의 이렇게 뭐 중괄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도 상관없어요. 얘의 여기에 선형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선형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를 선형결합이라는 말 대신에 선형이라는 말 대신에 책이나 다른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또 1차 결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1차 결합인데 이 1차 결합한 것이 얘의 뭐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요 1차 결합이 여기서 주장은 즉 C1, Y1 더하기 C2의 Y2가 얘가 이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형성의 원리라고 해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중첩의 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선형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선형.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거 확인하면 되죠.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내가 y를 C1의 Y1 더하기 C2의 Y2라고 이렇게 쓰면 맞죠?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가 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y 대신에 왼쪽에다가 넣었더니까 오른쪽처럼 0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해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를 몇 번 해야 돼? 미분이 2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2번까지 미분 때려줘야 돼요. 그럼 한 번 미분하면 얘 C1하고 C2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Y1하고 Y2만 미분하면 된다고. C1, Y1 프라임 더하기 C2의 Y2 프라임 이렇게 되고 두 번 미분하면 이계도 함수는 Y2 프라임은 C1의 Y1 2 프라임 더하기 C2의 Y2 2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자 이거를 어디다 갖다 넣어요? 여기에 미분 방정식 어디예요? Y2 프라임 더하기 PX의 Y 프라임 더하기 QX의 Y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여기 보세요. 이걸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퀄 0이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식에다 넣어서 여기다가 여기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요 왼쪽에다 어디에다가 노란색으로 아니 녹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여기 식에다 넣어가서 그 결과가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C1의 Y1 2 프라임 더하기 C2의 Y2 2 프라임 이렇게 돼요. 자, 그게 이거예요. 여기에 됐나요? 여기에 요거로 놨을 때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PX의 Y 프라임은 여기 Y 프라임은 이쪽에 있죠. 여기 C1 Y1 프라임 더하기 C2 Y2 프라임. 그래서 C1 Y1 프라임 더하기 C2의 Y2 프라임 더하기 QX의 Y. Y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놨어? C1 Y1 C2 Y2라고 놨으니까 여기에 C1 Y1 더하기 C2의 Y2 이렇게 0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0이 나오는지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갔냐? 요게 이거예요. 요거는 요거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C1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전개해서 C1 있는 대로 쭉 해서 묶어내면 C1에 Y1 2 프라임 더하기 요렇게 전개하면 PX의 Y1 프라임 더하기 QX의 Y1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C2에 자 여기 보셔야 돼요. C2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C2 그렇죠? 그래서 묶어내면 Y2 2 프라임 더하기 PX의 Y2 프라임 더하기 QX의 Y2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에 주장이 뭐예요? y1하고 y2가 얘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해라는 얘기는 여기 y 대신에 y1하고 y2를 집어넣으면 다 0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0이고 얘도 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0에다가 상수 C1 곱해도 0이죠. 그 다음에 0에다가 상수 C2 곱해도 0이죠. 0끼리 더해도 0이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0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네? 그러면 이 정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선형성의 원리가.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어떤 y1하고 y2를 찾아가지고 그것에다 각각 c1하고 c2 상수를 곱해서 더해진 구조의 형태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어져 있지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때 이 y1하고 y2는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1차 독립인, 이게 중요한데 1차 독립인 조건을 충족시켜 줄 때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은 항상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더 진행시킬 거는 이 1차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실제로 구한 거는 뭐밖에 못 구했어요? 제차 방정식의 해의 구조밖에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밀고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가 0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닌 RX로 살아있는 비제차 방정식이 이게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왜 비제차 바로 들어가지 제차부터 비제차가 제차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상황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보편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적인 성장은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개념화, 일반화, 추상화를 통해 가지고 보다 보편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꿰면 소위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보편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제차보다는 제차가 더 쉽죠. 쉬운 상황에 해결하고 그걸 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더 보편적인 상황의 해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게 지금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기본 개념을 다 처리하지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제차 방정식의 해의 구조를 가지고 비제차 방정식의 해의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제차 방정식의 이 해 y1하고 y2는 서로 1차 독립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1차 독립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것이며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